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저 역시 아이를 낳아보니 정말 자식은 사랑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자식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똑같은 자식이지만 차별하면서 키우신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시댁은 장남이었던 남편과 아래 동생 시누이 차별이 심했던 집안이었어요. 차별 때문에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영까지 끊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답니다. 시모는 누구보다 장남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남편과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누구 하나 잘났다 말하기 어려운 서로 비슷비슷한 스펙과 외모,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눈에는 남편보다 제가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던 시모셨는데 저랑 연애를 할 때는 반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말해 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내가 우리 상철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냐? 하도 여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걔네들 떼어내느라고 내가 엄청 고생했지. 우리 애가 워낙 잘났어야지.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았어. 상철이도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재골 따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다고 하면 만나고 그랬거든. 상철이가 만난 애들 중에서 얼굴도 연예인처럼 예쁜 애들도 있었고 집안도 빵빵하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잘 사는 집안도 있었는데 내가 걔네들은 다 반대를 했어. 왜요? 안 그래도 남편이 말은 하더라고요. 전에는 자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께서 엄청 반대했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인사 올 때도 어머님께서 독하게 말하실 수도 있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는데 어머님 저 보시고서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저도 놀랬지만 남편이 그때 엄청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그게 왜인지 알아? 얼굴 잘 나가거나 집안 잘난 애들은 다 지들이 잘난 줄 아니까 우리 애 휘어잡고 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살면서 기눌려 살아? 약간 좀 모자란 애를 만나야 우리 애가 기 펴고 살 거 아니야. 전에 소개해준다고 데리고 왔던 애들은 다들 콧대가 높아서 우리 애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줬겠어? 내가 딱 너 보니까 우리 애 뒷바라지 잘하겠다 싶어서 허락한 거야. 잘난 애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제가 남편보다 못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건 좀 충격인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저 남편보다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머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네요. 그게 뭐가 충격이냐? 원래 아내들은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일인데 네가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인물이며 능력이며 우리 아들 만난 사람이 어디 있니? 너는 우리 상철이 만나서 땡 잡은 거지 뭐. 상철이 데리고 온 애들 중에서 이쁘고 집안도 좋은 애들 많았는데 나는 그런 애들보다는 네가 딱 좋더라. 부족해서 허락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에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딜 가든 절 먼저 챙겼고 그래서 그런가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 항상 남편에게 뭐든 먼저 권하고 챙기셨어요. 당연히 시댁에서 밥 한 끼라도 먹을라 치면 시모는 남편 앞에는 고기 반찬을 잔뜩 두고 제 앞에는 김치나 장아찌류만 잔뜩 두셨어요. 남편이 계속 반찬을 옮기자 자꾸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힘들지? 재력이 떨어지면 점점 일하는 게 힘들고 버거워질 수 있어. 오늘 시장 가서 사온 고기니까 많이 먹어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그리고 멀리 두면 고기 양념도 바닥에 막 떨어지고 그래서 편하게 가져다 먹으라고 네 앞에 둔 거야. 다들 손 닿으니까 자리 옮기지 말고 그냥 먹어. 엄마 진짜 뻔히 눈에 보이는 걸 왜 그러나 몰라? 엄마, 우리도 고기 좋아해. 오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빠만 회사 다녀? 나랑 세연이도 회사 다니는데 무슨 오빠만 고생하는 것처럼 그래? 아니, 오빠 우쭈쭈 하는 건 이제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웃긴다. 중간에 두고 먹어 그럼. 우리 손도 안 닿겠어. 예, 너는 살 빼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고기 많이 먹으면 살만 더 찌지. 남들은 살 빼려고 억지로 풀떼기만 먹는다는데 너는 그런 거 시도도 안 하고 살 뺀다고 하는 거니? 고기 네 앞에 있으면 혹시라도 먹고 싶은 마음 커질까 봐 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새아가는 팔도 길쭉길쭉하니까 손도 잘 닿겠구먼. 무슨 안 닿는다고? 에휴. 신우는 어릴 적부터 항상 장난만 챙기시는 시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살았다고 했어요. 특히 음식 때문에 차별하는 게 많았는지 다른 것보다 음식에 관련해서 더 기분 나빠하곤 했죠. 어느 날은 남편이 회사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시모의 지인을 통해서 생선 세트를 구입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가지러 갔더니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신우가 홀라당 다 구워 먹어 치웠다는 걸 알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다행히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시모에게 말을 꺼냈지만 오히려 시모는 신우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상훈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걔가 어릴 때부터 솔직히 차별 많이 받아왔잖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걔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쌓여서 그런 거야. 들어보니까 엄마가 상은이한테 나 주려고 준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다며. 나 먹이려고 산 거라고 들었던 모양이더라고. 엄마도 너무 상은이한테 그러지 말고 잘 챙겨줘. 솔직히 이제 나도 장가갔고 이제 상은이가 엄마 챙기는데. 걔는 시집 가면 끝이지 뭐.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네 정말. 어떻게 오빠 거라고 하니까 홀라당 다 먹을 수가 있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그렇다고 걔 밥을 안 챙겨줬어 뭐랬어? 걔는 그냥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생선은 내가 얼른 다시 포장해서 달라고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 엄마, 그래도 그런 거 다 서운하고 쌓이는 거야. 나도 이제 장가갔고 어른이니까 알아서 다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상은이 좀 잘 챙겨줘. 엄마가 항상 나만 챙기니까 상은이가 그런 거라니까. 내가 와이프 보기도 민망해서 그래. 요즘 이렇게 장남 하는 집이 솔직히 어디 있어?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장남이 집안의 대들보인데 어떻게 안 챙기니? 장남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다들 알게 모르게 장남 챙기는 거지. 나중에 집안 큰일 날 사람은 장남인데 그런 거 하나 참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와이프 보기 그럴 게 뭐가 있니? 쟤도 우리 집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적응해야지. 너도 네 와이프만 너무 감싸돌고 그러지 마라. 처음 신우는 시댁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차별받고 살아왔으니 신우가 안쓰럽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고 갔던 날, 다음날 아침 남편 밥을 해주려고 하니 저녁에 미리 재워뒀던 고기가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나간 신우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걸 아침에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 많은 걸 다 먹고 갔어요? 그거 거의 5인분은 되는 건데? 아침에 나갈 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가지고 어제 만들어 놓고 잔 거였거든요.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거 양 꽤 될 텐데 밥은 그대로 있고 그냥 고기만 다 먹은 거예요? 네, 고기만 아침에 먹고 갔어요. 언니도 저랑 오빠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고기 있길래 그냥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전화해서 다 먹고 갔냐 어쩌냐 따지니까 당황스럽네요. 아침에 그렇게 달그락달그락거려도 아무도 안 일어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다 먹었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양도 많고 그거 며칠은 먹을 거라서 그거 다 없어져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말만 좀 해줘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니까 전날에 다 만들어두고 그냥 먹고서 나가거든요. 없으면 다시 먹을 거 해서 먹어야 하고 그러면 또 출근하는데 지장 있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언니, 그래도 너무하네요. 제가 뭐 냉장고 거덜낸 것도 아니고 고작 고기 좀 먹은 거 가지고 암튼 알겠어요. 오빠한테나 좀 얘기 잘해줘요. 아침에 뭐라고 하면서 연락 오는 거 안 받고 있는데 고작 고기 먹은 거 가지고 열불 내면서 전화하잖아요. 언니가 좀 얘기해줘요. 평상시에는 많이 먹지도 않는 신우였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음식이라면 정신없이 먹어치워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시댁에 가면 오빠 몫이라면서 시모가 더 챙기면 어떻게든 가지고 가서 먹어버리고 시모와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시댁에서는 무조건 남편이 가장 우선이었지만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저를 챙겨주니 절 차별하는 일은 별로 없었죠. 남편이 저를 잘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한 가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임신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손주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셨죠. 저희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시모께서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셨어요. 너희 그래도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아니면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들어서는 거야? 요즘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집이 많다곤 하지만 이 정도면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노력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이제는 너도 나이가 있고 조금 있으면 아이 갖기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안 그래도
저희도 병원 가보려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안 그래도 남편이 다음 주에 휴가 내겠다고 해서 검사 받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큰 이상 없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우리 상철이가 왜 검사를 받아? 상철이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걔가 얼마나 건강한데 검사를 받긴 검사를 받아. 원래 임신 잘 안 되는 건 여자 쪽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왜? 밭에 씨 뿌렸을 때도 흙이 안 좋으면 자라지를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상철이는 건강하니까 너만 검사 받아봐. 나는 그런 거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받아가지고 임신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머님, 저는 일단 검사를 받았고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대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권하길래 남편 검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게 문제가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검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아니, 걔가 안 좋을 게 뭐가 있니? 건강하게 잘 키워놨는데 평상시에 아픈 것도 없었고 원래 알게 모르게 여자 아기집이 안 좋으면 아이가 잘 안 들어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고 했잖니. 너 탈거리는 꼬박꼬박 하는 거지? 너 생리통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다 자궁이 안 좋아서 있는 거라니까. 상철이 검사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남편 쪽에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미안했는데 알게 모르게 시댁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댁 식구들 단톡방에 모두 오픈을 했어요. 그동안 은근히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던 시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시모는 남편이 올린 검사 결과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예, 상철이가 올린 거 이거 제대로 검사한 거 맞니? 이날 너무 피곤해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니야? 아니 상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거기 병원 어디라고 했지? 혹시 거기 뭐 이런 걸로 서류 조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이상 있다고 해서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거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 지역 내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정도예요. 병원이 뭐가 아쉽다고 시험관 시술하게 하려고 그런 검사를 조작하겠어요. 어머님, 속상하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상철 씨가 올린 거 다 사실이에요. 일단 조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상철이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결혼하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밥하기 귀찮다고 맨날 냉동식품 이런 것만 해서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니? 결혼하기 전에 나랑 살 때는 전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다시 한번 검사해 보라고 해봐. 다른 곳에서. 절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모와 반대로 신우는 자기 차별해 가면서 좋은 거 먹였는데도 몸 상태가 절은하면서
단톡방에 막말을 퍼부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도 시모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 번의 시술 끝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만에 장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부며 시고모들, 다른 사촌들까지 모두 제 몸을 걱정하며 제철 음식들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어요. 시댁 행사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은 제 몸을 먼저 걱정하셨고 절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시모께선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그래, 몸은 좀 괜찮니? 오늘 보니까 그래도 다들 네 몸 생각하고 걱정 많이 해주더라. 그래도 주변에서 쉬라고 아무리 말해도 네가 나서가지고 몸도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돼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면 되겠니? 정작 힘든 건 우리 아들인데. 노력은 우리 아들이 했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챙긴다니? 아, 어머님, 제가 입덧하느라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다음에 행사 있을 때는 저도 옆에서 거들게요, 어머님. 남편은 내일 휴가 내서 좀 쉰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이 오랜만에 식구들 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걔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입덧해서 자기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입덧하는 애 치닥거리도 해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오늘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 안 그래도 아빠 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힘들 텐데 어떻게 식구들이 죄다 너만 챙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아니? 너라도 나서가지고 좀 움직여주면 좋았을걸. 네가 할 일을 죄다 우리 아들이 했잖니. 에이, 어머님. 시댁 행사인데 당연히 남편이 많이 나서야죠. 저도 며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원래 식구잖아요. 아직은 제가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도 아니고 조심해야 할 때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임신했지만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 몸 상태를 걱정하시기는커녕 남편이 힘들까봐 그걸 더 걱정하셨어요. 서운했던 건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께서 반찬을 해주시겠다면서 장을 보고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고기를 2개나 사오셨더라고요. 하나를 보니 며칠 전에 포장을 해서 반값 세일을 하던 거였고 하나는 당일에 나온 고기였어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하나는 세일하는 고기네요? 근데 포장한 지 며칠 지났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반찬 저희가 해서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많이 신경 쓰이셨나 보다. 남편 금방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랑 남편이랑 옆에서 거들게요. 뭐부터 할까요? 상철이는 왜 벌써 온다니? 상철이 오기 전에 우리 둘이서 얼른 해치우자. 이거 하나는 너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먹고 하나는 상철이 입맛에 맞게 양념해서 먹으라고 해. 너는 좀 간 약하게 해서 먹어야 할 거 아니니? 상철이는 매콤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양념을 좀 세게 할까 싶어가지고 따로 사왔지. 일단 이 고기부터 쓰자꾸나. 너는 간장 양념 좋아하지? 아니 그것 말고
반값 세일하는 걸로 일단 양념하자. 어머님, 상철 씨랑 저 그냥 똑같이 밥 먹어도 돼요. 한 번에 두 가지 요리하시려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마트에 가서 이거 환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상철 씨 오면 이거 환불하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에서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니까 이거 먼저 양념해서 먹자니까. 너리가 괜히 떨이겠니? 이거 간장 양념하고 그러면 냄새도 싹 사라지고 익히면 다 괜찮아.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팔았겠니? 일단 너 먹을 거부터 하고 나중에 상철이 먹을 거는 내가 만들어서 놔둘 테니 네 것만 먼저 해. 알고 봤더니 시모는 할인 행사에서 싼 고기는 제 반찬으로 만들려고 하셨고 당일 도축해서 신선한 고기는 남편을 먹이려고 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료들을 모두 2개씩 사오셨는데 제 반찬에 넣는 재료는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하거나 야채들도 신선하지 않은 것들로만 넣으셨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모임에서 다른 식구들이 제 몸 상태만 걱정하는 것도 불쾌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눈치를 보게 하셨죠. 우리 상철이가 워낙 다정다감하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앤데 내가 오늘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너는 이제 임신한 지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주인공 놀이 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임신했다고 티내고 다니지 않고 좀 옷도 넉넉한 걸로 입어야지. 임신한 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 어머님, 제가 주인공 놀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출산일 얘기하느라고 그런 건데.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임신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 다녔던 병원 소개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머님 서운하셨어요? 뭐, 조금 서운은 하지. 솔직히 임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민망해서 그렇지 뭐. 벌써 임신한 지 꽤 지났는데도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있잖니. 이제는 그냥 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뱃속에 애 하나만 있는 것뿐인데도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볼까 싶기도 하고. 시모는 저를 마치 남편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임신해 있는 것조차 제가 유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셨죠.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움직이는 것도 둔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행동조차도 제가 연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배가 나와서 잘 수그리지 못해 있으니 남편이 신발을 제 앞으로 꺼내 주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남편을 못 시켜 먹어 안달이라고 했어요. 예, 너는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신발 시중까지 들게 해서야 되겠어? 나는 좀 그렇다. 요즘은 임신했다고 해서 혼자서 이것저것 못하는 건 아니더구먼. 너는 좀 유난이다. 우리 아들이 널 워낙 잘 챙기기도 하지만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남편으로서 눈치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 네? 아, 어머님,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신발 찾으려고 수그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저 스스로도 잘 알아서 해요. 근데 신발을 왜 이렇게 구석에 밀어두셨어요? 저 아까 여기 밖에 뒀는데 어머님께서 저기 안쪽으로 그냥 밀어두셔가지고. 어머머,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다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편하자고 떡하니 현관문에 네 신발 중앙에 두면 오며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것도 너 임신 유세하는 거야. 그것 좀 수그린다고 해서 애가 떨어진다니? 그냥 네가 네 몸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남의 아들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난 우리 아들 아주 귀하게 키웠어.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제 몸을 걱정하는 것도 너무나 꼴보기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임신을 원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임신을 해서 사람들이 절 걱정해주니 남편에게 향했던 관심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오랜만에 갔던 날 시모가 웬일로 새벽 어시장에 가서 꽃게찜을 사왔다며 말을 하셔서 웬일로 챙겨주는가 싶었죠. 시엠이 정성 봐서 남기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시모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신우가 그 꽃게찜을 모조리 꺼내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우는 꽃게찜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눈과 입이 갑자기 퉁퉁 붓더니만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갑자기 갑각류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병원에서는 아마 음식도 상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해줬던 반찬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썼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걸 네가 왜 먹니? 네 새언니 줄 걸 네가 그걸 왜 꺼내서 먹어? 그렇게 욕심내서 먹으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잖아. 없던 알레르기가 왜 생기겠어? 욕심을 부리니까 생기는 거지. 이건 하늘이 노한 거야. 하늘이 노해. 에휴, 어떻게 남기는 거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울 생각을 하니? 미련하게. 아니, 엄마는 이걸 어디서 사온 거야?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못 들었어? 음식이 상하기도 했다잖아. 이걸 임신한 새언니한테 먹이려고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사왔길래 이렇게 탈이 나냐고. 내가 안 먹었었으면 어쩔 뻔했어? 새언니 임신해서 약도 제대로 못 쓸 텐데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한 상황 내가 피하게 해준 거잖아. 이게 정말 뭘 잘한 거 있다고 큰 소리야? 무슨 상할 걸 사오긴 상한 걸 사와. 새벽 어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거 쪄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구만. 내가 무슨 상한 걸 사온다고 그러니? 그걸 한 번에 다 미련하게 먹으니까 그런 거야. 누가 그 많은 걸 한 번에 다 먹어? 세상에, 에휴. 엄마,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신선한 꽃게를 사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분명 아침에 엄마 장보고 올 때는 꽃게찜이 없었는데 엄마가 사온 그 꽃게, 그거 집에서 찐 거지? 엄마 또 오빠한테 좋은 거 먹이겠다고 시장 내내 돌아다닌 거 아니야? 꽃게 언제 샀는데? 그거 사고 그러고 나서도 내내 가지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걔가 상해 있지.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알고 봤더니 시모는 떠리로 신선도가 떨어진 게를 산 거였어요. 거기다가 찐 꽃게를 산 것이 아니라 꽃게를 사고서는 남편에게 해 먹이겠다며
시장을 반나절 내내 보다가 개가 상했던 거였죠. 그 꽃게를 버리기는 아까워 집에서 쪄서 절 위해서 사온 거라며 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는 크게 분노를 했죠. 그동안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댁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모가 꽃게찜을 사오겠다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오랜만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상한 꽃게로 찜을 쪘다는 걸 알고서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제가 착한 아들을 꼬드겼다고 생각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감히 천륜을 끊어?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우리 아들한테 빨리 얘기해서 엄마 전화 받으라고 좀 해. 어떻게 중간에서 여우같이 아들을 그렇게 조종을 해? 어머님,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남편이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절 챙겨주시진 않으시더라도 남편이랑 차별은 하지 않으셨어야죠. 오죽하면 남편이 너무하다면서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제가 조종한 거 아니에요. 이 여우 같은 게? 네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착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우리 아들은 절대 엄마 외면할 애가 아닌데 네가 옆에서 조종한 게 아니면 왜 저렇게 하는 건데? 고작 꽃게찜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한다고? 네가 옆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너 만나고서 애가 갑자기 엄마도 안 찾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작 꽃게찜이요? 어머님, 신우가 안 먹었으면 그거 그대로 제가 먹었을 거고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이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거기다가 어머님, 그거 말고도 친척들한테는 제가 일방적으로 시댁 안 온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남편이 다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이 연락을 끊은 이후 친족들에게 저 때문에 그런 거라며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지만 시댁 친족들은 모두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간 차별을 받았던 신우도 시모의 이런 행각에 집을 나왔고 시부께서도 도저히 같이 못 사시겠다면서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남편 또한 과도한 시모의 애정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막말을 쏟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오곤 하셨죠. 다른 사람들 전화를 빌려서까지 메시지를 보내오시자 결국 전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도가 지나친 태도에 남편은 완전히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듣고 보니 신우도 시모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자기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게 차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차별로 인해서 신우는 상처가 컸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도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이후로 신우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사건으로 시모가 자신에게 했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엄마의 관심이 과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자식을 차별한다는 게 차별을 당한 자식도
그렇지 않은 자식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벌써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시모께서 한번 아이를 보고 싶다며 종종 찾아오시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여드리진 않고 있어요. 남편도 앞으로 절대 보여드릴 일 없다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잠깐 벌리는 돈으로 평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족발집을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몇 번 했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 족발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족발이라는 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술안주로도 선호하는 음식이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했고 또다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일 특선 같은 걸 준비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평일 낮에만 판매하는 특선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대기줄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힘이 나잖아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우울했는데 족발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라고 있는 힘껏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기가 2주도 안 됐는데 출혈이 있길래 최근에 식당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몸이 피로해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좀처럼 출혈이 멈추지 않길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 근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당 안이 꽤 시끄럽길래 서둘러 들어가 봤는데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받는 한 달 생활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생활비는 너희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올려받아도 너희들한테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전화도 잘 안 되길래 식당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뭔 일이라니? 오빠,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으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잘 되면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오빠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돈 좀 줘봐. 그래. 엄마도 생활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대기줄까지 서 있는 거 보면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구나.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언제 생활비 줄인 적 있었어요? 저희도 잘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 통 주셨으면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족발 좀 싸 드릴까요? 내가 지금 여기 족발 먹으러 온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다. 내 아들이 생활비 10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거라. 오빠가 저도 앞으로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서 매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거든요. 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알죠? 주말에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 결혼식 비용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인데 신경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집안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이 잘 되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지겠지. 가족들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돈 달라는 게 싫은 거야? 저희 가족의 삶이 매번 힘들었던 건 시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몇 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희가 시댁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우는 만년백수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다가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일을 다니긴 했지만 워낙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 저희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든 생활 신우라도 도와주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식당에 와서 한창 바쁠 때 돈을 요구하니 당연히 표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저희만 하는데 두 모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몸까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두 모녀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거 뻔히 보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돈부터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 돈이 저희 피와 살을 깎아서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서빙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도 용돈 받고 싶으면 상 좀 치우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빙을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여기 서빙하러 온 줄 아니? 장사 좀 잘 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엄마, 언니가 방금 나한테 한 말 똑똑히 들었지? 아니, 나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까지 하래? 고작 용돈 몇 푼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도 아가씨한테 용돈 줄 생각 조금도 없었고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ATM 기계도 아니고 손 내밀면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많이 예민하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두 모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한 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실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식당 문을 닫아 버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두 모녀는 남편한테 내쳐줬다는 게 상처로 돌아왔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희 부부를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가할 때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부터 바라는 두 모녀가 너무 실망스러워 차라리 영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한숨 돌리던 남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란 남편은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작은 근종을 떼어내는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실 문이 열렸는데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던 거구만.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자궁근종이라면서 근종이 6cm나 됐으면 몸에도 이상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 입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식당에 들렀다가 네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아무리 ton동거렸지만 양심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니? 부담 줄 생각 없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오빠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이래서 가족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 끊고 살았어 봐라. 나중에 도움받을 상황이 왔을 때 손을 벌릴 수 있겠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베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돈?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 내가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거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내가 너한테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얘는 자기 일 하느라 엄마인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행 한번 가려고 너한테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냥 여행 좀 가게 돈 달라고 하면 너희들 사정 뻔히 아는데 지갑이 열리겠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허튼 곳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선뜻 지갑이 열릴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고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것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갑자기 찾아와서 돈이 목적이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거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5년을 시댁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두 모녀의 성격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머릿속에는 저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그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두 모녀의 행동은 가시 끝판왕이었고 저는 두 모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딱히 간호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라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두 모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라 옆에 있는 게 더 불편해서 돌려보낸 뒤 잠깐 화장실에 들리려고 저도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두 모녀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그거 몇 푼 받는다고. 병원에까지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용돈 안 받을래. 오빠가 이런다고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 알아서 수술 잘 받겠지. 언니도 우리가 가식적으로 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을걸? 그동안 엄마랑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 과거에 뭘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 잘 챙겨주면 앞으로 돈 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지. 쟤들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인데 주는 대로만 받을 거야? 수술 끝날 때까지 며느리한테 좋은 기억 심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텐데 이번 하는 2박 3일 그거 못 참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오빠가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암인 줄 알았다니까?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으면 훨씬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엄마도 솔직히 좀 기대했었지? 언니가 없어야 우리가 오빠 부리기 편한데 달라는 대로 줄 거잖아.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나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네. 그래도 이번에 옆에서 챙겨주는 척하면 떨어지는 건 좀 있겠지. 진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참는다. 엄마는 병원에 더 있을 거야? 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오늘은 엄마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두 모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시나 하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병실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네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더 옆에서 시간 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몸이 확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사돈분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겠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잠깐 수술하면 끝인데 굳이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도 보살펴 드려야 하잖아요.
그이가 오늘 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면 누워야지. 내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일어나 보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들 오면 말 좀 잘해줄 수 있겠니? 왜 그거 있잖아. 어제 얘기하다 마는 거. 요즘 식당 일도 잘 되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네가 살살 구슬려서 좋게 얘기 좀 해줘봐. 경수가 또 네 말은 잘 듣잖니? 네가 내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하면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식당 일이 잘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내일이 네가 시애미한테 생활비 주는 날인 거 알지? 이왕 맞춰주는 거 좋게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드리는 돈도 저희가 무리해서 맞춰드리는 거라 더는 힘들어요. 더 이상 자꾸 바라시면 지금 용돈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더는 요구 마세요. 시모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다면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며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걱정해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두 모녀가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기 전에 시모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편은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이상을 맞춰주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편은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제가 입원을 했고 시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선 건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용돈은 아예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지 멀쩡한데 용돈을 지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면서 본인이 벌어 생활하게 놔둬야 한다고 일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혼식 문제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날은 특별히 기존의 시모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주라고 했어요. 시부가 병원에 가야 하고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야 해서 약값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만 시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아지신 시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없는 형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250만 원을 다음날 시모 계좌로 넣어줬어요. 시모가 그날도 병원에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근종 절제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병실 문을 박차며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신우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오길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수술복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더니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이거 뭐야? 생활비를
왜 250만 원 보내준 거야? 내가 어제 충분히 좋게 얘기했을 텐데 50만 원은 어디 간 거니? 내 아들이 50만 원 덜 보내라고 한 거야? 당장 50만 원 더 토해내거라. 돈도 많이 벌면서 50만 원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수술 앞둔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에 추가로 50만 원 더 보낸 거, 그 50만 원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타야 하니까 그이가 50만 원 더 챙겨드리라고 한 거지. 생활비는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으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장 100만 원 입금시켜라. 안 그럼 너 오늘 수술 못할 줄 알아? 지금 내 수술비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100만 원을 더 붙이라고? 당신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장 용돈 250 토해내.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는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네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나 당장 내놔. 장사 잘 되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쉐미 말이 아주 우습지?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수술 앞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충분히 좋게 설명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생활비 매달 200만 원 맞춰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저거에는 그만큼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받는 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언제 어떻게 불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시점에 니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200만 원도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쓸 것이지. 양심도 없이 병원에서 이 난리를 피워? 지금 제정신들이야? 오빠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엄마가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으면 평생 잘해도 모자란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주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내 생에서 꺼지라고. 이 사람 수술 받아야 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 모조리 끊어버릴 거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돈 벌어 살아봐. 남편은 병실 밖에서 두 모녀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문을 박차며 들어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게 되자 다른 대기 환자가 있어서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가 되어버렸고 두 모녀는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욕심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그날 이후 시모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식당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잘 되던 장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넣었고 그 뒤로 식당에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족발 2호점을 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호점 못지않게 2호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호구 생활 지쳤다며 식구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테니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부께만 간간히 연락드리고 따로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이 옆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요. 가을도 한창 저물어 가네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배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 역시 기가 막히는 시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먼저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 남편이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성격이 정반대인데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지만 무뚝뚝한 편이고,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에요. 거기다가 형님네는 저희 딸과 동갑인 아들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형님께선 저희와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시집 오고 임신을 했을 당시 형님과 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하셨고, 그 뒤로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형님은 저와 어떤 것이든 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셨죠. 특히나 성별 관련한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형님네는 아들을 낳았고 저희는 딸을 낳았는데, 그 뒤론 형님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얘기를 했죠. 동서는 한 명만 낳는다고 했나? 그래도 아들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은 딸 아들 구분 없이 낳는다곤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도 그렇고 다들 아들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할걸? 동서도 이제 딸 낳았으니 둘째 생각해야지. 내가 동서 둘째 낳는다고 하면 아들 어떻게 임신하는지 비법 알려줄게. 동서도 아들 낳고 싶지 않아? 나는 한 방에 아들 낳아서 뭐 속 시원하지만. 저는 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성별이니까 줘야 좋죠.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뭐 아들 꼭 낳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없으시고, 남편도 굳이 한 명 더 낳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저희는 계획한 게 한 명이라서 딸 하나로 끝하려고요. 형님네는 계획 더 있으세요? 저희는 딸만 잘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더 낳을 생각은 없어요. 왜? 아들은 있어야 한다니까? 동서가 지금은 딸이고 아들이고 별 생각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아들이 든든하고 좋지. 다들 동서 눈치 보느라고 아들 낳자는 말 안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어. 뒤에서는 다들 둘째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거라니까. 나도 솔직히 성별 구분 없이 낳자 생각은 했는데 아들 낳고 보니까 은근 마음도 놓이고 편하더라고. 동서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잖아. 에이, 아니요. 저희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남편은 자기는 딸이면 충분하다고 하는걸요. 자기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자녀는 딸을 낳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둘째 생각도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딸 한 명만 잘 키우려고요. 요즘 그렇게 아들 하는 집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죠. 형님네는 은근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로 딸이든 아들이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형님은 그날 이후로도 저희와 비교를 하는 말들을 자주 했었죠. 형님은 아주버님이나 아들이 저희 남편이나 딸과 비교가 되는 것이 있기라도 하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어요. 아유, 우리 둘째 아들은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남다르네. 저번에 너희 동네 음식점에서 밥 먹은 적 있니? 거기서 내 친구가 너희 봤다고 나한테 말해주는데 영준이가 엄청 살뜰하게 가족들 챙긴다면서 말하더라. 내가 그 얘기 듣고 어깨가 으쓱했어. 어쩜 그렇게 다정하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한 편이라 첫째도 무뚝뚝해서 닮았나 했거든. 막내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내는 다정해서 다행인 것 같네. 그때 보셨구나. 남편이 다정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좀 섬세한 게 있어요. 저번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뭐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사온 거 있죠? 그런 것 보면 다정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솔직히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 챙길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늘 저나 딸이나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영준이가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섬세하단 말 많이 들었지. 아무래도 우리 집은 아들만 있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딱딱한 분위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옛 어른들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하나가 무뚝뚝하면 딸 같은 아들 한 명은 있다잖니. 그네는 무뚝뚝한데 막내는 그래도 섬세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런 것 같아. 에이, 어머님, 그걸 어떻게 다정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는 저희 남편도 다 하죠. 그냥 밖에서 그렇게 티나게 그렇지 않는 거지. 좀 그런 거 보면 다 쇼인도 같고 좋게 안 보이던데? 원래 밖에서 오버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딴 사람 만나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다 찔려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하던데? 동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봐? 사람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살짝 무신경해질 수도 있는 거지. 난 그래도 남편 돈도 잘 벌고 그것만으로도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서네 남편이야 시간도 여유롭고 한가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가정에 신경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남편도 한가 있으면 그러고도 남았지. 네? 형님, 저희 남편은 원래 좀 다정한 편이에요. 뒤에서 딴짓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가정에 시간 쓰느라고 바쁜데 왜 그렇게 말씀을... 전 그냥 어머님 친구분께서 남편 다정하다고 칭찬하셨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동서, 왜 그래? 화났어? 그냥 말만 해본 거야. 솔직히 내 주변에서는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해본 말이지 뭐. 동서도 항상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우리 남편처럼 무뚝뚝한 사람은 뚝심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딴짓 안 하겠지만 도련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니까. 형님은 남편이 다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원래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잘하는 거라면서 막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이도 없었고 화도 났지만 꾹꾹 참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시부모님의 소원이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형님 역시 계속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형님의 횡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경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점차 시부모님께 해주는 것들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는 아이들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죠. 시부모님 생신 때에는 용돈을 가지고 언쟁을 벌였던 때도 있었어요. 동서, 바빠? 안 그래도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겸사겸사 전화하려고. 어머님한테 여쭤보니까 생신 때 그냥 아버님이랑 같이 데이트 하신다고 오지 말라시네. 동서,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용돈을 좀 더 넣어드릴까 하는데. 동서네는 지금까지 얼마 드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 용돈 얼마씩 드리는지 얘기도 안 꺼내봤구나. 동서네는 그래도 벌이가 다르니까 좀 적게 드렸나? 아, 용돈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남편이 알아서 드려가지고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남편이 여유로울 땐 많이 드리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생신 때 정확하게 얼마나 드리는지는 모르겠네요. 형님, 안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보다는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데이트 비용으로 쓰시라고 용돈 드리려고요. 에이, 그걸 왜 동서가 몰라? 동서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말해주기 창피해서 말 안 하는구나? 괜찮아. 동서네 벌이 내가 다 아는데 뭐. 그 벌이에 뭐 얼마나 드리겠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많이 드리기보다는 동서네랑 맞춰서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솔직히 도련님 벌이 뭐 얼마나 하겠어? 거기서 떼어낸다고 쳐도 많지는 않겠지. 그냥 동서네랑 맞출까 싶어서 연락한 거야. 아, 저희 둘이서 번 돈 다 생활비 통장으로 모으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떼가지고 양가 행사 비용으로 저축하고 있는데 남편 상여금이나 이런 거 나오면 남편이 알아서 시부모님 용돈이나 시댁 행사에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 집안 지출금은 서로 관여 안 하기로 해서요. 형님 말대로 저희가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라서 아마 형님네보다는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30만 원은 기본적으로 매달 저축하니까 그렇게 모아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매달 30만 원씩? 동선에 그렇게 저축하면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아? 아니, 우리처럼 대기업 다녀가지고 매달 버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각각 30만 원씩 어떻게 지출하는 거야? 시댁만 챙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동선에도 참 쪼달리게 살겠구나. 동서, 우리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각자 능력에 맞춰서 드리는 거지. 아, 네. 형님, 저희 때문에 적게 쓰시는 거면 더 많이 들이셔도 괜찮아요. 형님 말대로 아주버님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랑 남편 둘이서 번 돈으로 저축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더 적을 수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더 많이 하실 거면 더 많이 해드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무시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소소하게 기분 나쁜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죠. 시부모님은 엄청 부자는 아니셨지만 시골에 땅이 꽤 있으셨어요. 예전부터 나이 들면 시골에 집 지어서 살 거라며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전 왜 이렇게 관심을 갖나 싶었는데 제 핑계를 대면서 사업 구상을 그 땅에다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시골 땅 있잖아요. 거기 아직 있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머님이 안 보여주셔서 동서가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번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눴는데 어머님 노후에 그 땅에 집 지어서 살기로 했다면서 계속 얘기하길래 저도 생각나서 여쭤봐요. 아, 거기 지금 농사 짓고 있어. 그냥 아는 사람 농사 짓겠다고 해서 빌려줬어. 근데 거기는 왜? 우리 아직 여기에서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집도 안 지었고 아직 거기 농사도 그대로 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 둘째야, 거기는 왜 물어봤니? 거기가 궁금한 거니?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서 둘러보자. 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님한테 말 꺼내던 건데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저 별 뜻 없이 말한 거예요. 어머님 집 지으신다고 해서 저번에 리모델링 하는 얘기 꺼내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말 꺼낸 거예요. 동서, 왜 아닌 척해? 동서 어머님네 땅 엄청 궁금해했잖아. 그래서 나랑 그때 커피 마실 때도 그 얘기 꺼낸 거 아니었어? 아무튼 어머님 거기 계속 농사 지을 거래요? 아니 저번에 동서가 얘기 꺼내게 된 계기가 사업 때문이었거든요. 동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땅 빌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그래. 그냥 그 땅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괜찮다, 둘째야. 안 그래도 너희 맞벌이 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이 되면 더 좋지. 그래, 둘째가 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건데? 나한테 잘 말해주면 너네 시아버지한테도 내가 잘 말해주마.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어머, 진짜요, 어머님? 저 그러면 어머님네 시골 땅이요. 동서도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동서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 사업까지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동서 월급 때문에 고민일 것 같아가지고 바로 사업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동서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좋죠. 동서가 무작정 일 그만두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네? 형님, 저 사업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머님네 땅 얘기 꺼낸 것도 맞긴 하지만 어머님네 땅을 어떻게 해보려고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잖아요. 형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어머님께서 오해하시잖아요. 아니,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동서가 나한테 그런 말 꺼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동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굳이 어머님네 땅 얘기를 할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리고 동서 사업하고 싶다고 저번에 했던 적도 있었잖아. 그게 그 뜻 아니었어? 아니면 뭐 내가 오해했네. 미안. 형님께서는 멋대로 제 말을 짜집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일들도 많았죠. 당황스러웠지만 형님은 끝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사과를 해버리고마니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이들로 인한 경쟁도 발생했습니다. 저희 딸은 시부모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거기다가 편지도 써서 드렸는데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죠. 아이고, 우리 유정이는 다 컸구나.
언제 이렇게 귀한 걸 준비한 거니? 주변에서 손주들이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올 때마다 눈물 난다고 하더니 나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눈물이 다 난다. 직접 카네이션도 사왔다며? 장하다 정말. 아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키웠니? 애가 정말 생각도 깊고 착하구나. 고맙다. 우리 손녀도 고맙고 둘째네도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희 아들도 봐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손자 여기 있잖아요. 저렇게 꽃 사오고 편지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귀한 손자도 예뻐해 주세요. 요즘 우리 아들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려고 왔어요. 아들, 뭐해? 저번에 아들 뭐 준비한 거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노래 한 소절 불러드려. 내가 왜? 엄마, 왜 안 하던 짓을 해? 내가 뭘 준비했다는 건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준비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준비 못했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따라온 건데. 솔직히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어머, 얘가 쑥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가 보다. 전에 계속 노래 부르면서 연습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쑥스러운가 보네. 어머님, 아버님, 다음에 저희끼리 있을 때 선물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아들이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피곤한가 보네. 요새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괜찮다. 이렇게 다 같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단다. 사실 이렇게까지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 너희들도 다들 바쁘고 정신없잖니. 우리도 자식들 키워봤으니 알아.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아이들도 다 너희가 노력하는 거 알아줄 거야. 그죠,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은 행복하시겠어요.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의 든든한 큰 손주까지 함께하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동서가 아들 하나만 떡하니 낳아줬다면 더 행복하셨을 텐데, 그죠?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유정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죽하면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선물 준비하고 드렸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아들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유정이한테도 사랑도 나눠주세요. 아이고, 아니 우리 유정이나 유범이나 우리한테는 다 똑같지 뭐. 누가 더 이쁘고 안 이쁘고가 어디 있니? 그리고 둘째네는 자식 하나만 낳기로 한 거잖니.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도 상관없었어. 예전에야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키워보니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이 할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이더구나. 딸이 선물을 가지고 간 날이면 형님은 자신의 아들을 딸이 질투해서 말도 안 하고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마치 딸아이를 질투에 휩싸인 아이로 항상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딸은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한 선물이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딸은 너무나 속상해하곤 했어요. 저희도 그 앞에서 따져 물었지만 형님은 그게 아니면 됐지 하곤 넘어갔죠. 아이가 더 크면서 성장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야 딸과 형님네 아들의 성장이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큰 차이가 더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또래에 비해서 키가 많이 컸고 형님네 아들도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비슷한 키였죠. 형님은 키가 큰 딸이 살이 쪄서 그런 거라며 살을 빼야 한다고 자주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된 게 유정이는 볼 때마다 살이 이렇게 찌냐?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 예전에는 대학교 가면 살 다 빠진다고 많이 말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니? 고등학교 때 뚱뚱하면 그거 그대로 성인 되는 거야. 유정아, 좀 관리해라. 키 크다고 해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형님, 보기만 좋구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딸 살 많이 찐 것도 아니고 표준 체중이에요. 키도 저 정도면 또래보다 크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키가 저렇게 컸냐면서 말하는데 형님만 매번 딸 살쪘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딸은 건강해서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먹고 찐 살도 아니고 운동해서 만든 근육들이에요. 에이, 무슨 저게 근육이야? 근육이면 몸이 탄탄해야지. 전혀 탄탄해 보이지도 않잖아. 동서, 너무 자기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동서도 알잖아. 여자들은 군살 붙으면 옷 입어도 태가 안 난다는 거. 근데 딱 유정이가 그렇다니까? 살 좀 빼야 할 것 같아. 키만 크면 뭐하니? 덩치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두다가는 나중에 빼기 힘들다니까? 형님, 저 정도면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살집이 있는 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예민한 시기인데 형님 자꾸 볼 때마다 살 빼라고 하시면 저희 애도 상처받아요. 안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님, 저희 딸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은 형님 아들 챙기세요. 뭐? 동서 우리 아들 키 작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저 정도면 키도 크고 수업도 잘 듣고 훌륭한데? 그리고 동선의 딸은 솔직히 덩치가 너무 크잖아. 우리 아들도 한 덩치 하는데 거의 비슷할 지경인데. 동서 은근히 우리 아들 키 작다고 말하네. 동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형님은 매번 저희 딸아이를 지적했지만 제가 반대를 한다고 형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날에는 형님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건 되면서 남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형님을 보면서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매번 마주칠 때마다 속을 긁어놓는 형님 때문에 저희는 형님과의 만남을 피했고 시댁에서도 저희와 형님이 껄끄럽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서로 오해를 풀고 잘 지내길 원하셨고 그런 와중에 시댁 모임을 갖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자 생각을 했었어요. 딸 역시 그날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며 저와 일찍 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죠. 같이 음식을 차리다가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잠시 밖에 나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빨리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딸이 엉엉 울면서 있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딸은 거의 1시간 동안 형님께 혼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네가 왜 우니? 네가 잘못해놓고서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그렇게 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아니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뚝 안 그칠래? 내가 잘못 안 한 거에 대해서 혼냈니?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낸 거잖아. 사과만 하면 끝이야? 고생해서 밥상 차려놨더니만 네가 억지로 상다리 부셔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큰엄마,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손 얹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실수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애쓰게 준비하셨던 건데 제가 망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상다리 부러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만 살짝 올려뒀는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예, 너는 실수라고 하면 그냥 끝이야? 음식을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실수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 안 그래도 내가 너 좀 혼 좀 내려고 했다. 어떻게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 듣고 해. 그리고 너는 꼭 시댁 행사만 있으면 네가 나서서 도와준다 어쩐다 하니? 그런 것도 너희 사촌끼리 어느 정도 말을 내서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하니까 이런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딸은 그냥 저 도와주려고 같이 온 것뿐이고, 그리고 도와주는 걸로 어떻게 사촌끼리 맞추고 그래요. 형님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딸이 실수로 그랬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말 다 듣고서도 용서 못한다 어쩐다 말씀하시면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 큰애야. 유정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물품들이 다들 이렇게 그대로 잘 있잖니. 넘어진 음식은 그냥 처리하고 나머지를 우리 잘 먹으면 된다. 네가 고생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애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더 도와주려고 했잖니. 그리고 우리 집 상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부러질 거였으면 진작에 부러지고도 남았지. 아니, 제가 왜 그만해요? 제가 그래도 어렵게 음식 장만해가지고 상 차리려고 하는 건데 고저 가서 음식 쪼르르 갖다 놓기만 해놓고선 음식 다 망치고 제가 화가 안 내게 생겼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간 헛똑똑이라니까. 지 엄마 닮아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형님은 아이 앞에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옆에서 말려봤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딸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다가 형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눈물을 그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어른들에게 소리를 치는 딸아이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큰엄마, 말씀 다 하셨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엄마 육보인 거 저 어른이니까 다 참았어요. 근데 큰엄마 왜 자꾸 저희 집 무시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 무시하는 건 저 못 참습니다. 큰엄마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거 저 다 밝힐 거예요. 뭐?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니? 이것 봐.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척질은 다 하더니만 뒤에서는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니? 정말 너 진짜 음흉한 애구나. 진짜 무섭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보세요. 착하다고 소문난 손녀딸, 대가품한다고 독한 맘 품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이거 보고서도 어머님, 아버님 착한 손녀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음흉하고 엉큼한 건 제가 아니고 큰엄마잖아요. 지금껏 큰엄마가 어떻게 해오셨는지 제가 그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큰엄마 실체 제가 다 밝혀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쁜 사람인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딸은 그동안 형님이 자신에게 한 욕들을 다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녹취록에는 형님이 딸에게 전화해 온갖 상스러운 말을 했던 것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어차피 자기 자식은 아들이고 넌 딸이라서 지금은 이쁨을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들이 다 받을 거라며 말했죠. 녹취록뿐만 아니라 캡처한 메시지 내용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들이 모든 재산을 받을 거라며 말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 증거들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께는 저희 딸이 형님의 아들을 질투해서 자꾸만 눈에 띄려고 한다며 계속 말을 했었고 딸에게는 여우가 따로 없다며 막말을 퍼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구들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시부모님의 생각은 아예 달라졌습니다.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는 형님을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보고 싶으시다고도 선언을 하셨죠. 알고 보니 형님은 이간질을 시키면서 시부모님께 빨리 재산 분배를 해줘야 분란이 안 생긴다며 말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도 욕심이 났고 시부모님의 이쁨도 모두 받고 싶었었는지 그동안 꾸준히 저희에 대한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형님을 안 보겠다고 하시자 아주버님 역시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별거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형님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에게 중재를 해달라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 시부모님 사랑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버한 것 같아. 유정이 많이 화났니?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지? 유정이가 알아서 척척 살갑게 하는 거 보고서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돈 없는 짓을 했네.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사과할 필요 없고요. 형님, 저 형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저희 딸도 상처 많이 받았고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저희한테 뭐라고 하실 때마다 솔직히 형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저희랑 시부모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셨다는 걸 듣고 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네요. 거기다가 저희 딸한테 보낸 문자는 뭐고요. 저희 절대로 형님이랑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거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동선애는 알아서 잘하니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동서 용서해줘. 동선애랑 화해 안 하면 남편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 동서랑 화해하고 싶어. 형님, 저희가 형님이 화해하고 싶다고 해서 꼭 화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쁘게 지내고 그래야 하나요? 지금껏 형님 멋대로 생각하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난감하고 힘든 적 많았는데 그거 다 꾹 참고 화해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딸에게 한 부당대우와 욕들 다 증거도 있으니 형님 모욕죄로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아줬을 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 때문인지 형님은 저희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형님의 지속적인 괄시와 구박으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날도 제가 없는 상태에서
형님에게 1시간 가까이 야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남편은 모든 증거를 토대로 형님을 고소했고 위자료 또한 받아냈습니다. 이전의 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저희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앞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이간질을 시켰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을 헐뜯어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끌어내리게 했던 것이었죠. 저희는 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 식구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딸도 큰엄마에게 받았던 이유 없는 미움으로 상처를 입었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형님이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결코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충분히 반성했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형님이지만 인성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도 차단하고 시댁 행사가 있을 땐 아주버님만 간간히 뵙고 있어요. 시댁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빠지니 불화도 줄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